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남성들이 일생에 한 번쯤 겪어봤지만 좀처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그 은밀한 장면을. 깊은 밤, 옆자리에 누운 아내는 규칙적인 숨결과 함께 평온한 온기를 내뿜고 있지만 남편의 몸은 마치 차갑게 식은 기계처럼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온갖 노력과 간절함을 담아 애를 써보아도 그곳은 무력하게 침묵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부부의 결속이 최고조에 달해야 할 그 불타는 순간이 오히려 부끄러움과 서글픔이 뒤섞인 깊은 정적만이 감도는 냉랭한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그곳이 마치 20대의 혈기왕성함처럼 당당히 일어서고 강인함과 자신감이 넘쳤던 때가 언제였는지 명확히 기억하십니까?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까? 혹은 1년 전? 아니면 너무 오래되어 기억의 저편으로 희미하게 사라져버린 아련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까?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남성들의 은밀한 고통과 하소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수천, 아니 수만 명의 환자들과 상담하면서 저를 가장 안타깝게 만든 공통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생강, 진저, 이 남성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생강은 놀랍도록 강력한 천연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남성들이 그 강력한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대충 물에 우려 차로 마시거나 아니면 가끔 요리에 몇 조각 넣어 곁들이는 정도? 이런 피상적인 방법은 그저 생강의 겉면만 간지릴 뿐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까지는 전혀 닿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생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강은 반드시 돌바른 방법, 정확한 양,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점에 사용되어야만 그 잠재된 힘이 평소보다 10배, 아니 20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남성의 활력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수많은 남성들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거금을 각종 값비싼 보충제, 수입약물, 발기부전 치료제, 그리고 마카 같은 민간요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나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갑작스러운 두통이 밀려오는 등 불쾌한 부작용만이 뒤따랐습니다. 결국 그들이 다시 돌아온 곳은 차갑게 식어버린 침대 위, 그리고 깊은 좌절감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최 씨, 64세, 평생을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가장 은밀한 부분이 마치 파업이라도 한 듯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조용히 따로 방을 얻어 잠을 청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 모르게 밤마다 벽을 향해 돌아누워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최 씨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좋다는 온갖 약물을 다 써보았지만 남은 것은 무력감과 자신을 향한 깊은 죄책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그것은 결코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의 의지나 욕망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곳을 힘차게 지탱해주는 혈관에 있습니다. 혈관이 노화로 인해 막히고 그로 인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면 아무리 많은 약물을 쏟아부어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불꽃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불꽃은 곧 꺼져버리고 맙니다.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약국 진열대에 놓여있는 작은 파란 알약에도 복잡한 화학 성분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 부엌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하지만 이 생강은 반드시 돌바른 조리법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용 방법을 통해 활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차갑게 식어버린 화로가 다시 뜨거운 화산처럼 폭발하고 혈류가 가장 은밀한 뿌리까지 강력하게 솟구쳐 올라 여러분이 마치 20대 청년처럼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는 발기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 생강의 비밀 덕분에 단 몇 주 만에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아내는
더 이상 외로움과 실망감에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되찾은 행복한 남편의 품 안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작은 생강 한 뿌리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생강이 남자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민간 속설에 불과한 것인지, 이것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자세히 밝히려는 핵심 사실입니다. 생강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양의 전통의학에서 귀한 약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생강의 맵고 뜨거우며 따뜻한 성질, 그것이 바로 생강이 가진 놀라운 힘의 핵심 특징입니다. 옛사람들은 생강이 우리 몸의 기운을 보충하고 몸속의 찬 기운을 몰아내며 무엇보다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자극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작은 생강 한 조각만 입에 머금어도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피가 더 빠르게 흐르며 오랫동안 정체되어 막혀있던 길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강은 특히 추운 겨울철 식탁, 찌개나 탕 요리에 자주 등장하여 마치 몸속에 숨겨진 작은 불꽃처럼 추위와 몸의 정체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과학은 이러한 전통적인 지혜가 단순한 믿음이 아님을 더욱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생강에는 특별한 활성 성분인 진저롤, 과쇼가올, 쇼제일, 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만들어내는 주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며 혈액순환을 놀랍도록 촉진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곳으로 향하는 혈관을 오래된 찌꺼기로 막힌 낡은 관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진저롤과 쇼가올은 마치 그 찌꺼기를 강하게 씻어내는 힘찬 물줄기와 같아서 막힌 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혈액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폭발적으로 몰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완전히 열리면 그곳은 더 이상 무력하게 잠든 채 있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강하고 자신감 넘치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강의 효능은 멈추지 않습니다. 최신 연구들은 생강의 활성 성분이 단순한 혈류 개선을 넘어 우리 몸의 신경계에까지 작용하여 성적 욕망을 조절하는 중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생강은 단순히 기계가 매끄럽게 움직이도록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뇌 속에서부터 잃어버렸던 욕망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는 이중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강은 일시적인 발기부전 치료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가 전등 스위치와 같아서 켜면 순간적으로 불이 들어오지만 스위치를 끄면 바로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과 달리 생강은 마치 자침 햇살과 같습니다. 서서히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그 효과가 꾸준하며 몸에 충격을 주거나 불쾌한 부작용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순간의 스위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몸 전체를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자연의 아침 햇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과학의 증거가 결합하면서 생강은 단순한 부엌의 향신료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남성의 활력을 근본적으로 되찾아주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며 울퉁불퉁한 껍질과 매운맛 뒤에 숨겨진 위대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부부 생활의 만족을 위한 해답이 수십만 원짜리 비싼 처방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방문하는 시장이나 식탁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생강이 좋은가, 나쁜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생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생강이라도 국에 대충 몇 조각 넣어 끓인다면 그 효과는 향과 약간의 매운맛에 그칠 뿐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제대로 사용한다면 생강은 남성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신비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60세가 넘은 수많은 남성들이 생강 사용법을 단지 바꾸는 것만으로 눈빛이 다시 빛나고 침실에서 진정한 남자로 불리게 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3가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뛰어난 생강 활용법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각각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식부터 가장 적절한 사용 시기, 과학적 근거, 그리고 실제 환자들이 체감한 효과까지 자세히 설명하여 여러분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서 여러분이 바로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선한 생강을 그대로 입에 물고 먹는 이 방법입니다.
얇게 썬 생강 한 조각을 아내와의 관계 전 약 1시간 정도 입안에 물고 천천히 씹거나 머금고 있으면 생강의 따뜻하고 매운 기운이 입에서 목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온몸으로 강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생강은 비록 작은 불씨 같지만 그 불씨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남성의 기계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생강 한 조각만으로도 피가 뜨겁게 돌고 호흡이 힘차게 되살아나며 그곳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힘차게 반응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강은 매우 매워서 입안이 화끈거릴 수 있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가장 빠른 효과를 주지만 모든 분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생강을 그대로 먹는 것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면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생강차에 꿀과 레몬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차 속에 숨겨진 하나의 완벽한 천연 처방입니다. 얇게 썬 생강 몇 조각을 뜨거운 물에 약 5분간 충분히 우려낸 후 유기농 꿀 한 숟가락과 신선한 레몬즙 몇 방울을 넣어 마십니다. 생강은 강력하게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꿀은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을 보충하며 레몬은 비타민C를 공급하여 혈관의 노화를 막고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면 따뜻하고 편안하면서도 몸을 안에서부터 건강하게 채워주는 완전한 활력 음료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생강차를 공복에 마시면 생강의 매운 성질 때문에 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나 오후의 가벼운 간식 시간입니다. 이때 마셔야 몸이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한 잔의 생강꿀차는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부드러운 다짐과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신호이며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충만하게 살기 위함이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생강을 질상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한국식 식단과도 가장 잘 어울리며 가장 건강하고 익숙한 방식입니다. 이때 생강은 더 이상 단순한 약재가 아니라 음식의 핵심적인 건강 성분이 됩니다. 비린내를 잡아주고 국물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생강 몇 조각이 들어간 뜨끈한 미역국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역의 요드가 풍부하고 피를 보강해주는 국물에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더해져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또 전통적인 삼계탕의 인삼과 달고기만이 아니라 생강까지 더해지면 혈류가 더욱 원활해지고 몸이 속부터 뜨겁게 데워지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강과 대파를 곁들여 생선을 쪄내면 맛은 깔끔해지고 영양은 고스란히 지켜지며 심장은 날마다 더욱 건강해집니다. 아니면 시금치나 청경채 같은 푸른 채소를 생강과 참기름에 가볍게 볶아 비타민을 보충하는 동시에 소화와 순환을 동시에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두부국조차도 생강 몇 조각을 더하면 두부의 단백질과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어우러져 부드럽게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고 잃었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보셨죠? 생강은 결코 낯선 약재가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의 식탁 위, 매끼니 속에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단지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기만 해도 익숙했던 향신료가 부부 생활을 위한 가장 비밀스러운 무기로 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방법의 장점과 한계를 잘 알고 여러분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생강은 그저 음식의 향신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쓰면 생강은 뜨거운 불꽃이 되고 따뜻함이 되며 남성의 본능을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되살리는 위대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남성분들이 저를 찾아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선생님, 저는 생강을 많이 먹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라며 하소연하곤 합니다. 대화를 자세히 나눠보면 그들이 생강이라는 귀한 보물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심지어 역효과까지 나게 만드는 몇 가지 반복적인 실수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신선하지 않은 생강을 고르는 것입니다. 오래된 생강은 대개 마르고 질기며 심지어 부분적으로 곰팡이가 피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도 내부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의 함량은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마치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먹는 것과 같아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좋은 생강은 단단하고 껍질이 야르며 향이 진하고 쭈글쭈글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화학 처리가 된 생강을 무심코 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일부 상인들은 생강을 오래 보관하거나 겉모습을 반짝이게 하기 위해 보존제나 성장 촉진제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생강은 간과 신장에 해로울 수 있고 소화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유기농 생강이나 믿을 수 있는 시골에서 기른 생강을 권하고 최소한 사용할 때는 껍질을 깨끗이 씻거나 완전히 벗겨내라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잘못된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공복에 아침 일찍 생강차를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덮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속쓰림, 위산 역류 증상, 그리고 위 자극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마셔서 몸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뒤척이고 숙면을 이루지 못합니다. 생강 섭취의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후 30분 혹은 아내와의 관계 전 약 1시간입니다. 다음 실수는 잘못된 조리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강을 너무 오래 끓여서 중요한 활성 성분들이 거의 다 날아가 버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강을 독한 술에 담가 과음하여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생강은 신선하게 먹거나 뜨거운 물에 적당히 우려 마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너무 오래 끓여서 성분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실수는 생강을 꾸준히 먹지 않고 생각날 때만 먹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조각 먹고 내일은 건너뛰고 다음 주에야 다시 떠올린다면 한 달에 한 번 산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혈관과 호르몬의 미묘한 균형이 조절되려면 우리 몸은 꾸준한 반복과 지속적인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생강은 분명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세상에 장점만 있고 단점이 전혀 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신비의 약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여러분의 몸에 불필요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실수들 외에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엄중히 경고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분들이 생강 섭취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를 앓고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남성분들은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은 그 특성상 혈액을 묽게 하고 순환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 약물의 효능을 바꾸거나 심지어 의도치 않은 출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강은 강한 물줄기와 같아서 혈관 속에 막힌 덩어리를 시원하게 쓸어내립니다. 하지만 혈관이 이미 약하거나 약물로 미세하게 조절되고 있는 상태라면 갑작스럽게 강해진 흐름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강은 반드시 권장 섭취량을 지켜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에 신선한 생강을 4g 이상 섭취하지 말라고 명확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수치가 정해졌을까요? 그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에서 불쾌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쓰림, 위산 역류, 심한 불면증, 심지어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강의 효능을 너무 맹신하고 매일 몇 뿌리씩 씹던 환자가 있었는데 부부 관계가 좋아지기도 전에 위장이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셨죠? 과유불급, too much is as bad as too little 입니다. 불도 적당하면 따뜻한 온기를 주지만 과하면 소중한 집을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강을 섭취한 후 얼굴이 심하게 화끈거리거나 숨이 가빠지거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거나 위산이 계속 올라오거나 배가 심하게 아프다면 즉시 섭취를 멈추십시오. 많이 먹을수록 빨리 효과가 난다는 고집은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고 건강을 조절하라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건강은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 위장, 순환계 전체의 조화로운 기능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단순히 발기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현명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강은 즉각적인 마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마치 한 그루의 건강한 나무를 정성껏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물을 주고 내일은 거름을 주고 새싹이 돋아나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무는 결코 하룻밤 사이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정성을 들인다면 그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순간의 조급함이 남성을 되찾는 길을 위험한 길로 바꾸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는 올해 67세의 박 씨라는 환자를 매우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몹시 난처하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의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남자가 아닙니다라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사실 박 씨는 전혀 허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기계공으로 일하며 다져진 단단한 체격, 굽히지 않는 꿋꿋한 허리, 그리고 굳은 살이 박힌 강인한 손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는 한 가지 가슴 아픈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장 은밀한 곳이 더 이상 그의 명령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줄 때마다 그는 행복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돌려 모른 척하거나 잠든 척을 했습니다. 아내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값비싼 보충제, 수입 건강식품, 심지어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처음에는 결과가 괜찮아 보였지만 이후에는 몸이 극도로 지치고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는 저에게 호소했습니다. 저는 단지 아내와 가까이 있고 싶을 뿐이지 병원에 실려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찰과 상담을 마친 후 저는 박 씨에게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호르몬이나 나이가 아니라 주로 혈관의 노후화와 순환장애 때문이라고요. 오래된 도로에 움푹 팬 구덩이가 많으면 차가 원활하게 달리지 못하듯 혈액도 필요한 곳까지 제대로 힘차게 흐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물은 일시적으로 피를 강제로 몰아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길이 막혀 있다면 모든 것은 결국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때 저는 박 씨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저를 비웃는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생강을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생강이 약이라니요. 저는 곧바로 설명했습니다. 생강은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급 인삼도 제대로 달여야 신비의 약이 되지만 잘못 끓이면 그냥 비싼 무일 뿐입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박 씨에게 몇 가지 간단한 습관부터 시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꿀과 레몬을 넣은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마시고 저녁 식사에는 미역국이나 닭찜 같은 요리에 생강 몇 조각을 반드시 넣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루 섭취량은 반드시 4g 이하로 제한하여 부작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주 후 그는 환한 미소와 함께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놀라고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는 다시 나란히 누워 아무런 강박 없이 함께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뚜렷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단순히 남성 능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잃었던 자존심이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정의 짐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수천 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일화는 때로는 해답이 수백만 원짜리 값비싼 약이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주방 속의 천연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잠재된 힘을 올바른 방법으로 깨울 방법을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뇨의학과 의사로 30년 넘게 일하면서 저는 5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서 수백, 아니 수천 번이나 반복되는 똑같은 질문들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걱정들이 단순히 건강 문제를 넘어 한 남성의 자신감, 정체성, 그리고 가정의 행복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 솔직하고 명쾌하게 하나씩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생강을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야 눈에 띄는 효과가 있나요? 여러분은 보통 빠르고 확실한 답, 예를 들어 하루나 일주일 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스위치처럼 켜면 바로 불이 켜지고 끄면 꺼지는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닙니다. 생강은 발기부전 치료제처럼 몇 분 만에 억지로 혈류를 몰아붙였다가 피로와 두근거림을 남기지 않습니다. 생강은 조용하지만 꾸준히 작용합니다. 몸을 서서히 따뜻하게 하고 막힌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하며 혈액순환을 근본적으로 촉진합니다. 제 임상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꾸준히 사용한 지 3, 4주쯤 지나면 그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갑자기 확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피어오르고 번져나가며 오래도록 온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저는 당뇨병이 있는데 생강을 먹어도 되나요? 매우 중요하고 신중해야 할 질문입니다. 생강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라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가 독단적으로 생강차를 과량 섭취했다가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떨어진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생강은 분명 유익하지만 반드시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하며 담당 의사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맹을 스스로 골칫거리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심혈관 질환자도 생강을 먹어야 하나요? 우리 몸의 순환계는 마치 복잡한 배관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배관이 막혀서 흐름이 약할 때 생강은 배관을 넓혀 혈액이 잘 흐르게 돕습니다. 하지만 항응고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생강을 추가로 먹으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출혈이나 멍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라고요. 생강은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자리에 쓰일 때만 그렇습니다. 네 번째 질문, 생강차를 매일 마셔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섭취량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생강 섭취량을 신선한 생강 기준 4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꿀을 넣은 생강차를 한 잔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면역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과용하면 속이 뜨겁고 위산이 올라오며 잠을 이루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레드와인 한 잔은 심장에 좋지만 한 병은 간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관계 전에 생강을 씹으면 입안이 너무 화끈거리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 화끈거림 자체가 생강이 신경계를 자극하고 혈관을 깨우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꿀과 함께 씹어 불편함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얻은 결과입니다. 그것은 잃었던 자신감이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몸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몇 초간의 매운 화끈거림은 온전한 남성으로서 누리는 행복에 비하면 아주 작은 대가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생강은 기적의 약도, 먹으면 바로 작용하는 마법의 알약도 아닙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잠재된 능력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불꽃이자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올바르게 꾸준히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몸이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으로 깨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생강은 작은 불꽃과도 같다고요. 하지만 그 불꽃이 습기가 가득하고 쓰레기가 쌓여 있으며 산소가 부족한 집안에 있다면 금방 꺼져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정돈된 부엌에서 마른 나무와 은은한 바람이 함께한다면 불꽃은 활활 타오르며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생강은 촉매제일 뿐이며 생활 습관이야말로 남자의 힘이 오래 지속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입니다. 첫째, 식습관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배만 채우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50세 이후의 몸은 20세의 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술을 마시고 짠 음식을 먹고 담배를 피워도 몸이 바로 드러내지 않고 용서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입, 한 잔이 모두 몸에 치명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술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술을 과하게 마셔 남성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환자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술은 간을 망가뜨리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테론의 생성을 줄이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발기장애를 일으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것이 매일의 습관이 되면 결국 생명을 깎아내는 칼날이 됩니다. 그 대신 채소와 아연이 풍부한 해산물을 식단에 늘려야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혈관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굴, 조개, 새우, 게 같은 해산물은 남성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아연을 풍부하게 공급합니다. 여러분의 불꽃이 세차게 타오르기를 원한다면 그 불꽃에 충분하고 질 좋은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오래 방치된 기계처럼 녹슬어 갑니다. 운동은 단순히 심장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은밀한 곳으로 가는 혈류를 직접적으로 개선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헬스장도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단순한 운동만 꾸준히 해도 그곳은 점점 더 건강하고 강인해집니다. 첫 번째 운동, 케겔 운동, 케젤 엑서사이즈입니다. 골반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똑바로 서서 어깨를 편안히 하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지금 소변을 중간에 멈추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바로 그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 근육을 3초간 꽉 조였다가 3초간 완전히 풀어줍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점점 확실히 느껴집니다. 익숙해지면 1세트에 15-20회로 늘리고 하루 3세트를 하십시오. 이 운동은 은밀한 곳에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운전하면서, 심지어 아내가 밥을 준비할 때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운동, 플랭크, 플랭. 팔꿈치로 버티기입니다. 바닥에 매트를 깔거나 담요를 놓습니다. 팔꿈치와 발끝을 땅에 대고 몸을 판자처럼 곧게 주지하세요. 배가 내려앉거나 허리가 휘지 않게 복부에 힘을 줍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며 처음에는 15초, 20초 버티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3번 반복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20초, 30초로 늘리고 최종 목표는 1분입니다. 이 운동은 복부와 허리, 즉 몸의 기둥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의 사랑을 힘차게 받쳐주는 강력한 기둥이 됩니다. 세 번째 운동, 가벼운 유산소 전신 운동입니다. 마라톤을 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액이 뿌리까지 힘차게 흐릅니다. 자전거를 좋아한다면 20-30분 동안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타십시오. 집 근처에 수영장이 있다면 주 2-3회 가볍게 수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혈관이 확장되고 기혈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케겔 15분, 플랭크 5분, 걷기 30분만으로도 여러분은 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약도 필요 없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꾸준함만 있으면 여러분의 몸은 그곳에서부터 강력하고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셋째, 정신관리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는 남성 성기능의 최대의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긴장하고 불안하며
잠을 못 이루는 남자는 아무리 인삼을 먹고 생강을 마시고 좋은 약을 써도 단단하게 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몸은 생존 모드에 들어가 심장과 뇌를 우선시할 뿐 성생활은 가장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7, 8시간 충분히 주무십시오. 최소한 15분은 깊게 호흡하며 조용히 앉아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환자에게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가볍게 걷기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면서요. 그 결과 단 한 달 만에 건강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더 끈끈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강은 불씨이고 식사는 연료이며 운동은 파이프이고 정신은 대기와도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 남자의 불꽃은 단 한 번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적으로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그때 부부의 행복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꿈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손에 쥘 수 있는 따뜻한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오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생강의 과학적 특성부터 올바른 조리법, 효과적인 보조 운동,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까지 깊이 탐구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건강과 남성의 기계,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열어줄 가장 소중한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은 그냥 듣고 흘려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돌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혈관은 뚫리기를 기다리며 아내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서 강인하고 든든한 남성의 모습을 느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저하십니까? 왜 바로 오늘,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서 이 변화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생강 한 조각을 입에 물어보십시오. 생강 꿀차 한 잔을 타서 마셔보십시오. 국에 생강 몇 조각을 넣어보십시오. 아주 간단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길었던 자신감을 되찾는 가장 큰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결심했다면 영상 아래 댓글에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남기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검숙한 약속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응원해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저는 50세 이후 남성 건강을 위한 더욱 대담하고 깊이 있는 비밀들을 계속 나눌 것입니다. 함께 강하고 건강하며 인생을 사랑하고 늘 곁에 있는 여인을 행복하게 미소 짓게 하는 진정한 남성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